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8일. 한동훈이가 허리 없는 건지 아니면 말 버릇이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캐릭터일까? 어저께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날 업어 키웠다고 그런 개똥 같은 소리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 이 말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만 불손 외에 뭘 느낍니까? 배신의 극치다 라는 소리를 또 한 번 느끼게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윤 대통령이 나를 업어 키웠냐 이런 얘기인데 그런 개똥 같은 소리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 이 얘기를 어디서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좌파 매체에서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업어 키우다니 그런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바로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저는 누구의 사단이었던 적도 없고 제 밑으로 사단을 만든 적도 없어요. 그랬다면 계엄을 제가 막았겠습니까? 아니, 계엄을 누가 막아요?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계엄 해제를 했잖아요. 국회에서 다수당이 해제를 요청하니까 해제를 했죠.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계엄을 막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의 인품과 품격을 다 느끼게 합니다.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줬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업어 키웠다는 말은 뭔지 모르지만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키운 것 100% 사실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자격도 객관적으로 없는 사람을, 제가 자격이 없다는 거는 소위 그 리더십 차원에서 보면 이 정도 법무부 장관 하려면 이 정도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또 이런 소위 경험적, 소위 이런 자리에 포스트를 갖다가 겪어야 된다. 뭐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대충 기준이. 그 뭐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뭐 아무라도 임명하면 되는 건데 한동훈이 자격이 없다는 게 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제가 얘기하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도 검사 정도 되고 그다음에 검사장까지 올라갔으면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어진다면 검사장은 적어도 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도는 최소한 경력이 있어야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휘는 누구나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 어떤 자격지침에서 이렇게 본다면 그래도 검사장 정도는 하고 난 사람이, 검사장도 소위 리더십의 정점인 지방검찰청 검사장, 적어도 부산검사장, 서울검사장, 대구검사장 정도는 한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좀 부족하죠, 사실은. 그래도 리더십의 측면에서는 그 정도는 해야만 법무부의 검사 출신으로서 지휘 통솔할 때 하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한동훈은 검사장이 됐자마자 몇 년 있다가 바로 그냥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고사하고 뭐 어디 리더십을 체험할 수 있는 책임에 있는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수사검사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격이 좀 미비한 사람을 윤 대통령이 아무 거리낌 없이 바로 법무부 장관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참 잘 시켰다고들 했습니다. 저도 잘 시켰다고 했어요. 이유는 뭐냐? 한동훈이가 이런 사람인 줄은 모르고 대통령이 키우는 사람인 줄 알고, 아, 윤석열 대통령이 키울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을 우리 국민들도 눈여겨보면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정말 한바들보다 더 열심히 어느 시간까지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을 배반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쫙 빠져나갔는데 그동안에 얽히고 설킨 한동훈과의 이 호흡이 맞았던 사람들은 한바로 남았고
나머지 한동훈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접촉했던 국민들 다 사리 판단을 하고 배신자는 안 된다. 배신자는 천하가 없어도 머리 좋고 뭐 아무리 뭐 해도 그건 안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그 가치 중에 부정적인 부분이 안 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신자는 안 돼 하는 그런 특유한 한국 사람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배반자를 싫어합니다. 한동훈이 그런 차원에서 자신을 업어키웠다는 지적을 경향신문 기자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업어키우다니 무슨 그런 개똥 같은 소리를 이렇게 말하는, 바로 반사적으로 얘기하는 이 개똥, 무슨 그런 개똥 같은 소리를,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혼자 컸다 이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여기가 벌써 이 한동훈의 인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누가 임명했습니까? 비상대책위원장 정치를 하게끔 만들어준 길을 활로를 열어준 분이 누굽니까? 대통령 책임자에 있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똥 같은 소리를 하지 마라. 이렇게 기자한테, 그것도 공개된 인터뷰에서 그렇게 했다면 한동훈의 인격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제 밑으로 사단을 만든 적도 없으면은 한동훈계를 진작 해체를 했어야지. 계엄 막은 사람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야. 계엄을 하고 국회에서 의결을 하니까 오케이, 바로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시킨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 이렇게 비약하는, 소위 전적으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겠다고 한다는 것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에 있을 때 제가 윤 대통령을 오히려 더 많이 도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검사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본분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위에 지휘관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건 어느 조직에서 조직원들은 누구나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뭐 검찰에 있을 때 제가 윤 대통령을 오히려 더 많이 도왔다. 뭘 많이 도와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9년하고 1월에서 4월 사이에 김건희 여사와 300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에 있을 때도 윤 대통령은 술 마시고 늦게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 한동훈의 인품이라든가 인격이 저열하고 비열함을 얘기합니다. 아니, 한두 번 있었겠죠. 어느 누구나 있죠. 술 마시고 늦게 출근한 날이 누구나가 있을 겁니다. 아프다는 응가를 내고 좀 늦고 하는 경우가 다들 남자 같으면 있었어요. 수사를 지휘하고 하다가 밤새도록 하다가 수사 지휘하고 하다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걸 술하고 연관을 시킵니다. 그리고 늦게 출근한 날이 많았다. 그러면서 한두 번 있었을 수 있는 연락이 안 될 경우에 김 여사를 통해 연락한 것이다. 그러면은 300여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게 300번이나 윤 대통령이 술을 마시고 늦게 출근했단 말인가? 이 거짓말 같은 얘기를 갖다가 누가 들어도 거짓말 이 얘기를 하는 것,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누구든 대화 몇 번 하면 문자 300개는 금방 채워진다. 한 줄 한 줄 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사람이 그릇이 크기가 좁쌀 같은 크기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카톡 문자가 뭔가 있다면 지금 삼특검이 저를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왜 안 깔까? 삼특검이 한동훈을 잡아먹으려고 안 해요. 척하지. 절대 한동훈을 잡으려고 안 해요. 이유는 한동훈하고 이 윤통하고 많이 사이를 벌려놔야 되는 것이니까 아주 극한으로 벌려놓고 하는 것이 정치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면 유리한 게 이재명 측이에요.
한동훈이가 자꾸 내부 반란 일으키고 내부 총질을 해야 민주당에게 유리한 걸 알기 때문에 자꾸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스스로가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개업날 그날 내란이다 라고, 내란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개업날 내란이라고 한 사람은 한동훈이가 최초로 얘기했습니다. 바로 한동훈은 탄핵부터 시작해서 특검부터 또 내란몰이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한동훈이가 끼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한동훈이가 선도했습니다. 제 말 틀립니까? 내란이다. 그 내란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한동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시킨 자도 한동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동훈이 한동훈계를 통해서 3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동훈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은 관대했습니다. 아니, 한빠들이 굉장히 유능했죠. 네. 한동훈계에서는 유능한 분들이 꽤 있어요. 유능한 것. 그런 사람들이 한동훈을 지탱하고 하다가 이제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썼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당 대표가 돼가지고 당원 게시판에다가 자기의 은인인, 한동훈의 은인인 법무장관을 시켜주고 이렇게 정치를 하게끔 문호를 열어준 비대위원장으로 가게끔 해준 대통령에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정치검사 혹은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정치인을 수사하면 정치검사인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말은 아주 잘해요. 그건 맞아요. 정치인을 수사한다고 정치검사가 아니죠. 그러나 그는 지금 대통령을 배반하고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 해서 대한민국을 파상적으로 보수를 괴멸시킨 전적인 책임은 프레임상에서 한동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전 대표는. 그러면 지금 특검들이 흘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러면서 불륜설을 흘리는 등 정도가 심한데 괜찮나? 제가 그랬나? 전혀 아니다. 지금 특검의 행태는 저는 상상도 못할 정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는 비판을 하는 입장에 돌아간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내적으로는 지금 한동훈을 봐주고 있다. 이 설도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한동훈을 봐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한동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MDMK라는 거, Most Dangerous Man in Korea. 이게 영어를 사용했던데 MDMK, Most Dangerous Man in Korea.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MDMK라고 이재명을 과거에는 협력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데 간접적으로 힘을 보탠 사람이 이 한동훈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말이죠. 항상 단결하려고 하면은 내부 총질을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빠개버렸잖아요. 힘을 쪽을 못 쓰게 만들잖아요.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도 한동훈이가 협조했습니까? 안 되게 항상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보수를 괴멸시킨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그래서 원망을 받는 거예요. 아니, 경선에서 졌으면은 밀어야 될 사람이 부산에서 부터 엉뚱하게 혼자 부산에서 거기에다가 김문수 적은 이 티셔츠도 안 입고 말이죠. 빨간 사스만 입고 나와서 자기 프로파간다하고 그다음에 그 당원 모집이나 하고 말이죠. 자기를 지지할 당원 모집이나 하고. 그게 올바른 순서였습니까? 부산에서부터 올라올 때 초기에. 그러고 그러니까 비난이 심하니까 그것도 나중에 중간 넘어서 조인했어요. 조인도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부산에서 자기 선거 운동한 거예요. 차기 선거, 차기를 위해서. 모든 행태가 다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한동훈은 성찰이라든가 반성이라든가 뒤돌아봄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제일 소중한 그것이 추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추억에는 아름다운 추억과 추잡한 추억도 있고 부끄러운 추억도 있고 나쁜 추억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자꾸 칼날을 칠하려고 하죠. 변명을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보면 한동훈도 추억 속으로 이제 물러나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동훈은 계속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업보를 반드시 한동훈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